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이 트위터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암호화폐에 대한 주도권을 주장하는 것과 리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위법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대한 근거까지 제시하면서 시장을 아주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리플과 SEC의 소송, 암호화폐 시장 역사에 남을 만한 사건으로 기록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결국 리플의 유리한 판결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죠. 최근 SEC가 벌이고 있는 이슈들이 참 많아서 리플 소송 관련 이슈들이 살짝 잠잠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존 디트는 SEC가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위법에 가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하시고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토레스 판사 입장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시간 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다리시던 리플의 대폭등할 수 있는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듯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길래 SEC의 소송 자체가 위법일 수 있을까요? 2018년 전까지만 해도 SEC는 내부 임직원에 대한 암호화폐 보유 금지 정책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암호화폐에 대한 자산 분류를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겠죠. 신문연설 다루는 당시 SEC 고위직들이 현재 암호화폐가 규제 격차에 놓여 있음을 인정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SEC가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2019년 발표된 미국 금융안전감독위원회 보고서에는 암호화폐의 시가총액이 증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특히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XRP, 리플을 강조했었습니다. 당시 SEC 위원장이었던 제이 클레이튼은 증권법 등을 언급하지도 않았고 보고서에 서명했습니다. 2021년 게리 겐슬러 현 SEC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격차가 사라졌고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와 SEC의 프레임워크를 벗어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프로모터 발행인과 구매자 사이의 혜택, 의사소통, 이해관계가 없을 때 이들 사이에 투자 계약이 존재했다고 인정되는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 마찬가지로 투자계약 거래에 사용된 자산의 2차 판매가 투자계약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판명된 사례 역시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렇게 디트는 6가지의 사례를 들며 SEC의 소송 자체가 위법일 수 있다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레스 판사의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디튼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죠. 이런 내용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토레스 판사의 판결에 영향이 미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SEC에 대한 비판이 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역시 마찬가지로 토레스 판사의 판결이 리플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디트는 이런 소견을 제시하면서 SEC를 또다시 비판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규제기관으로서 길을 잃었다. SEC라는 기관은 제도적으로 명확성이 부족하고 모호한 것을 선호하고 있다.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은 5년 전 디지털 자산 업계에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명확한 규칙을 제시하도록 조언했지만 SEC는 이를 무시했다. SEC의 이런 특징은 신문연설 이메일을 통해서도 증명할 수 있다. SEC는 신문에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는 점, 관련 규제를 명확하게 언급하지 말라고 조언했다고 밝혔습니다. SEC의 규제는 초반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호재가 되겠죠. 앞으로 리플의 유리한 판결을 받고 폭등하는 날이 온다면 규제는 호재라는 걸 다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암호화폐 법안은 암호화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까지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겠죠. 그리고 리플은 너무나도 유명해졌습니다. SEC와의 승소로 명확성을 최초로 얻게 된다면 암호화폐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은 리플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리플만이 안전하다. 리플만이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서 리플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리플은 결제 분야의 혁신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제 분야뿐만이 아니죠. 거의 대부분의 산업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총을 가지고 그게 말이 되냐?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부동산 시장, 주식, 금 이런 시장에 비해서 암호화폐 시장은 터무니없이 높지 않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부동산, 주식, 금 시장까지 모두 스며들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 시장들의 10%만 암호화폐 시장에 흡수하게 된다면 지금의 시총의 10배는 상승할 수가 있겠죠. 제 영상을 자주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만큼 블록체인 기술 리플의 잠재력은 엄청납니다. 미래의 기술이다. 앞으로 세상이 바뀌게 될 겁니다. 거기에 맞춰 우리들은 먼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거겠죠. 부의 창출은 자동으로 따라올 겁니다. 벌써 부의 이동은 시작됐고 부의 권력은 재분배되기 위해 수면으로 나오고 있죠. 전 세계가 암호화폐에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뀌게 될 미래를 조금만 생각해 보신다면 블록체인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이해하시게 되신다면 아마도 암호화폐 리플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투자하시는데 좀 더 긍정적인 방향을 잡으실 수 있겠죠.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매일같이 저희 단톡방에서 투자 방향, 코인 정보를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최근 블랙록의 호재로 비트코인의 인기가 나날이 상승하고 있죠. 블랙록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건지 여러분들도 실감하셨을 겁니다. 정말 많은 호재들이 있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던 시장이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시장은 갑자기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블랙록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블랙록 최고 경영자 레리 핑크가 비트코인은 금을 디지털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을 대체할 것이다. 비트코인은 국제적인 자산이다. 다만 개인적으로 보유한 적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현물 비트코인 ETF와 관련해 규제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규제 당국의 의견을 듣고 싶다. ETF 출시 신청 관련 규제 당국의 우려 사항이 무엇인지 듣고 싶다고 말합니다. 블랙록은 최근 비트코인 ETF를 신청하면서 다시금 시장에 확신을 주고 있죠. SEC가 공포를 불어넣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들의 음모가 아닌가 하는 의심 섞인 말들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들도 나오고 있죠. 월가의 금융 세력들이 너도나도 비트코인 ETF를 신청한다. 블랙록은 SEC의 승인을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승인을 받았다. 약 500여 건이라고 하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블랙록 마저 ETF 승인을 거부당한다면 시장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큰 충격을 안겨줄 수 있겠죠.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과 기업들, 세력들은 이번은 다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블랙록은 자신이 없었다면 아예 ETF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죠. 자, 그럼 우리들의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하기 위해선 블랙록이 뭔지 레리 핑크는 또 누군지는 최소한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 그는 비트코인은 국제적인 자산이라고 말하는 비트코인의 진심인 블랙록과 레리 핑크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챗 GPT는 2021년 전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죠. MS의 인공지능 서비스 빙도 일부 이용했다고 합니다. 자, 블랙록은 어떤 회사인가? 라는 질문에 2021년 9월 말 기준으로 10조 달러, 하나로 1.3경원 이상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다.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이다. 블랙록은 1988년 설립되었다. 펀드, ETF, 헤지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 인수합병, 자산 관리, 리스크 분석 등의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그렇다면 레리 핑크는 누구인가?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는 이 회사의 공동 창업자이다. 1952년생이며 UCLA에서 정치학을 전공, 1976년에 퍼스트 보스턴에서 채권 트레이더로 경력을 시작, 1988년에 블랙록을 공동 창업합니다.
그는 블랙록을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로 성장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현재는 각국의 대통령, 총리 등과 금융 문제를 논의하는 글로벌 금융의 최고 리더이다. 각국의 대통령과 총리와 금융 문제를 논의한다는데 그의 영향력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제 지난 영상에서 블랙록 폭로 영상이라고 보신 적이 있으시죠? 돈이면 다 매수할 수 있다. 의회 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대통령이 누가 되는 게 중요하지 않다. 대통령의 주머니를 누가 차지하는 게 중요할 것이다. 이런 대화의 내용들이 폭로가 됐었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겠죠. 충분히 그럴 만한 권력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블랙록이 ETF 신청을 SEC에게 한 거죠. 그리고 답변을 달라고 말합니다. SEC는 과연 이번에도 코인베이스처럼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수 있을까요? 레리 핑크는 수년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 대해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하는 등 최근에는 아주 180도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죠. 그는 블랙록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쉽고 저렴하게 만들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처음에는 의심스러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비트코인이 합법적인 활동에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시장의 투자 방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택과 결정은 항상 본인 스스로 하셔야겠죠. 좋은 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절대 쉽게 리플을 던지지 않으신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큰 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인에 투자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빠른 정보는 곧 수익으로 직결되는 부분이겠죠. 지금 보고 계시는 사이트는 해외 기관들이 실시간으로 공시를 올려주는 공시 사이트입니다. 해외 사이트이기 때문에 영문으로 되어 있지만 한글로 번역하시면 영어를 모르셔도 전혀 문제될 게 없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한글로 번역 누르시면 자연스럽게 한글로 바뀝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시고 싶은 공시를 클릭만 하면 최신 정보들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시장에서의 세력, 고리라고 표현하는 기관들이 직접적으로 보고서와 정확한 공시를 실시간으로 휴일도 없이 매일같이 이슈가 있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올려주는 공시 사이트입니다. 항상 팩트 기반으로 전부 기재가 되어 있어서 국내 사이트와는 신빙성 자체를 논할 수가 없죠.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에서 시장의 정보를 얻어야지만 긍정적인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언론 사이트들도 이 같은 해외 공시 사이트를 보고 기사를 작성하기 때문에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하루 이상 늦게 정보가 올라오죠. 속도로 보나 정확도로 보나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를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찾아서 보시는 게 투자 방향 잡으시거나 대응하시기 정말 좋습니다.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를 모르고 계신 분들은 상단에 제 연락처로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문자로 공시 사이트 링크를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들어와 보시면 검색란에 XRP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XRP 치시면 관련 공시 내용들 확인할 수도 있고 한글로 리플 이렇게 쳐도 관련 공시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로 검색하시면 관련 공시들 자세히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구독자분들 같이 모여 계신 단톡방이 있습니다. 2년째 무료로 모든 정보를 공시가 나올 때마다 내용 분석해서 아침마다 투자 방향, 코인 동향 브리핑 드리고 있고 영상에서는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는 급등 가능성 높은 코인들까지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초보자분들께서는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해외 공시 사이트 5개가 링크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안 보이죠? 구독자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로 바로 들어가셔서 보셔도 되고 스마트폰에 저장해 두셔서 시간 나실 때마다 확인하신다면 더욱 좋겠죠.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긴급 상황에서 빠른 대응이 가능할 겁니다. 하락과 상승 모멘텀이 있는 즉시 빠르게 단톡방에 그 이유와
대응 방법을 올려드리니까요.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공식 사이트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 단톡방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신다면 앞으로 코인 시장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좀 더 수월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재생되는 영상입니다.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이 트위터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암호화폐에 대한 주도권을 주장하는 것과 리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위법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대한 근거까지 제시하면서 시장을 아주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리플과 SEC의 소송, 암호화폐 시장 역사에 남을 만한 사건으로 기록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결국 리플의 유리한 판결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죠. 최근 SEC가 벌이고 있는 이슈들이 참 많아서 리플 소송 관련 이슈들이 살짝 잠잠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존 디튼은 SEC가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위법에 가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하시고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토레스 판사 입장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시간 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다리시던 리플의 대폭등할 수 있는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듯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길래 SEC의 소송 자체가 위법일 수 있을까요? 2018년 전까지만 해도 SEC는 내부 임직원에 대한 암호화폐 보유 금지 정책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암호화폐에 대한 자산 분류를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겠죠. 흰먼연설 자료는 당시 SEC 고위직들이 현재 암호화폐가 규제 격차에 놓여 있음을 인정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SEC가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2019년 발표된 미국 금융안전감독위원회 보고서에는 암호화폐의 시가총액이 증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특히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XRP, 리플을 강조했었습니다. 당시 SEC 위원장이었던 제이 클레이튼은 증권법 등을 언급하지도 않았고 보고서에 서명했습니다. 2021년 게리 겐슬러 현 SEC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격차가 사라졌고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와 SEC의 프레임워크를 벗어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프로모터 발행인과 구매자 사이의 혜택, 의사소통, 이해관계가 없을 때 이들 사이에 투자 계약이 존재했다고 인정되는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 마찬가지로 투자계약 거래에 사용된 자산의 2차 판매가 투자계약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판명된 사례 역시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렇게 디튼은 6가지의 사례를 들며 SEC의 소송 자체가 위법일 수 있다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레스 판사의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디튼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죠. 이런 내용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토레스 판사의 판결에 영향이 미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SEC에 대한 비판이 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역시 마찬가지로 토레스 판사의 판결이 리플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디튼은 이런 소견을 제시하면서 SEC를 또다시 비판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규제기관으로서 길을 잃었다. SEC라는 기관은 제도적으로 명확성이 부족하고 모호한 것을 선호하고 있다.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은 5년 전 디지털 자산 업계에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명확한 규칙을 제시하도록 조언했지만 SEC는 이를 무시했다. SEC의 이런 특징은 흰먼연설 이메일을 통해서도 증명할 수 있다. SEC는 흰먼에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는 점, 관련 규제를 명확하게 언급하지 말라고 조언했다고 밝혔습니다. SEC의 규제는 초반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호재가 되겠죠. 앞으로 리플의 유리한 판결을 받고 폭등하는 날이 온다면 규제는 호재라는 걸 다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암호화폐 법안은 암호화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까지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겠죠. 그리고 리플은 너무나도 유명해졌습니다.
SEC와의 승소로 명확성을 최초로 얻게 된다면 암호화폐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은 리플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리플만이 안전하다. 리플만이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서 리플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리플은 결제 분야의 혁신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제 분야뿐만이 아니죠. 거의 대부분의 산업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총을 가지고 그게 말이 되냐?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부동산 시장, 주식, 금 이런 시장에 비해서 암호화폐 시장은 터무니없이 높지 않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부동산, 주식, 금 시장까지 모두 스며들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 시장들의 10%만 암호화폐 시장에 흡수하게 된다면 지금의 시총의 10배는 상승할 수가 있겠죠. 제 영상을 자주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만큼 블록체인 기술 리플의 잠재력은 엄청납니다. 미래의 기술이다. 앞으로 세상이 바뀌게 될 겁니다. 거기에 맞춰 우리들은 먼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거겠죠. 부의 창출은 자동으로 따라올 겁니다. 벌써 부의 이동은 시작됐고 부의 권력은 재분배되기 위해 수면으로 나오고 있죠. 전 세계가 암호화폐에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뀌게 될 미래를 조금만 생각해 보신다면 블록체인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이해하시게 되신다면 아마도 암호화폐 리플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투자하시는데 좀 더 긍정적인 방향을 잡으실 수 있겠죠.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매일같이 저희 단톡방에서 투자 방향, 코인 정보를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최근 블랙록의 호재로 비트코인의 인기가 나날이 상승하고 있죠. 블랙록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건지 여러분들도 실감하셨을 겁니다. 정말 많은 호재들이 있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던 시장이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시장은 갑자기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블랙록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블랙록 최고 경영자 레리 핑크가 비트코인은 금을 디지털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을 대체할 것이다. 비트코인은 국제적인 자산이다. 다만 개인적으로 보유한 적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현물 비트코인 ETF와 관련해 규제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규제 당국의 의견을 듣고 싶다. ETF 출시 신청 관련 규제 당국의 우려 사항이 무엇인지 듣고 싶다고 말합니다. 블랙록은 최근 비트코인 ETF를 신청하면서 다시금 시장에 확신을 주고 있죠. SEC가 공포를 불어넣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들의 음모가 아닌가 하는 의심 섞인 말들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들도 나오고 있죠. 월가의 금융 세력들이 너도나도 비트코인 ETF를 신청한다. 블랙록은 SEC의 승인을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승인을 받았다. 약 500여 건이라고 하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블랙록 마저 ETF 승인을 거부당한다면 시장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큰 충격을 안겨줄 수 있겠죠.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과 기업들, 세력들은 이번은 다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블랙록은 자신이 없었다면 아예 ETF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죠. 자, 그럼 우리들의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하기 위해선 블랙록이 뭔지, 레리 핑크는 또 누군지는 최소한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 그는 비트코인은 국제적인 자산이라고 말하는 비트코인의 진심인 블랙록과 레리 핑크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챗 GPT는 2021년 전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죠. MS의 인공지능 서비스 빙도 일부 이용했다고 합니다. 자, 블랙록은 어떤 회사인가? 라는 질문에 2021년 9월 말 기준으로 10조 달러, 하나로 1.3경원 이상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다.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이다. 블랙록은 1988년 설립되었다. 펀드, ETF,
헤지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 인수합병, 자산 관리, 리스크 분석 등의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그렇다면 레리 핑크는 누구인가?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는 이 회사의 공동 창업자이다. 1952년생이며 UCLA에서 정치학을 전공, 1976년에 퍼스트 보스턴에서 채권 트레이더로 경력을 시작, 1988년에 블랙록을 공동 창업합니다. 그는 블랙록을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로 성장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현재는 각국의 대통령, 총리 등과 금융 문제를 논의하는 글로벌 금융의 최고 리더이다. 각국의 대통령과 총리와 금융 문제를 논의한다는데 그의 영향력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제 지난 영상에서 블랙록 폭로 영상이라고 보신 적이 있으시죠? 돈이면 다 매수할 수 있다. 의회 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대통령이 누가 되는 게 중요하지 않다. 대통령의 주머니를 누가 차지하는 게 중요할 것이다. 이런 대화의 내용들이 폭로가 됐었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겠죠. 충분히 그럴 만한 권력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블랙록이 ETF 신청을 SEC에게 한 거죠. 그리고 답변을 달라고 말합니다. SEC는 과연 이번에도 코인베이스처럼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수 있을까요? 레리 핑크는 수년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 대해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하는 등 최근에는 아주 180도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죠. 그는 블랙록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쉽고 저렴하게 만들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처음에는 의심스러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비트코인이 합법적인 활동에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시장의 투자 방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택과 결정은 항상 본인 스스로 하셔야겠죠. 좋은 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절대 쉽게 리플을 던지지 않으신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큰 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인에 투자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빠른 정보는 곧 수익으로 직결되는 부분이겠죠. 지금 보고 계시는 사이트는 해외 기관들이 실시간으로 공시를 올려주는 공시 사이트입니다. 해외 사이트이기 때문에 영문으로 되어 있지만 한글로 번역하시면 영어를 모르셔도 전혀 문제될 게 없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한글로 번역 누르시면 자연스럽게 한글로 바뀝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시고 싶은 공시를 클릭만 하면 최신 정보들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시장에서의 세력, 고래라고 표현하는 기관들이 직접적으로 보고서와 정확한 공시를 실시간으로 휴일도 없이 매일같이 이슈가 있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올려주는 공시 사이트입니다. 항상 팩트 기반으로 전부 기재가 되어 있어서 국내 사이트와는 신빙성 자체를 논할 수가 없죠.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에서 시장의 정보를 얻어야지만 긍정적인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언론 사이트들도 이 같은 해외 공시 사이트를 보고 기사를 작성하기 때문에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하루 이상 늦게 정보가 올라오죠. 속도로 보나 정확도로 보나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를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찾아서 보시는 게 투자 방향 잡으시거나 대응하시기 정말 좋습니다.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를 모르고 계신 분들은 상단에 제 연락처로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문자로 공시 사이트 링크를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들어와 보시면 검색란에 XRP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XRP 치시면 관련 공시 내용들 확인할 수도 있고 한글로 리플 이렇게 쳐도 관련 공시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로 검색하시면 관련 공시들 자세히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구독자분들 같이 모여 계신 단톡방이 있습니다. 2년째 무료로 모든 정보를 공시가 나올 때마다 내용 분석해서 아침마다 투자 방향, 코인 동향 브리핑 드리고 있고 영상에서는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는 급등 가능성 높은 코인들까지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초보자분들께서는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해외 공시 사이트 5개가 링크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안 보이죠?
구독자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로 바로 들어가셔서 보셔도 되고, 스마트폰에 저장해 두셔서 시간 나실 때마다 확인하신다면 더욱 좋겠죠.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긴급 상황에서 빠른 대응이 가능할 겁니다. 하락과 상승 모멘텀이 있는 즉시 빠르게 단톡방에 그 이유와 대응 방법을 올려드리니까요.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공식 사이트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 단톡방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신다면 앞으로 코인 시장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좀 더 수월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